네, 보이시나요? 어, 어, 앱, 밝은 화면 해주세요. 예, 밝은 화면 다시. 알려주세요. 컨트롤 시프트 L이야. 컨트롤 시프트 L. 뭐가 오는지요? 오, 좋아. 원하는 보이시나요? 세상. 예, 저는 그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개요 및 핵심적인 개념 몇 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엘라스틱 서치란 무엇인가 하면은 자바에서 루신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루신이 이제 언어 학습 모델에 기반이 되는 그 언어를 토크나이징 해가지고 분석하는 모델인데 거기에 기반한 오픈소스 검색 엔진이고요. 이제 제이슨 문서 형태로 저장 및 검색하고 집계까지 할 수 있는 게 엘라스틱 서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니어 리얼타임 검색이라고 해서 데이터 입력 후에 거의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ELK 스택이라고 해서 로그 스태치 및 대치로 하는 수집, 엘라스틱서치에 있는 저장 검색, 키바나로 대표되는 시각화인 ELK 스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엘라스틱서치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의 주요 특징 같은 경우는 분산 및 확장성으로 해서 멀티노드 클러스터로 확장이 가능해서 데이터와 트래픽을 노드 간으로 분산하여 수평 확장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고가형성 클러스터로 동작해서 일부 노드가 장애가 있더라도 데이터 복제본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스키마라고 해서 미리 스키마를 정의하지 않아도 동적으로 필드 타입을 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시에 물론 매핑으로 명시적으로 스키마 설정도 가능하고요. 강력한 검색 및 접계로 전문 검색이랑 역색인 기반 빠른 질이 어그리게이션 집계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가능 기능이 있고요. RESTful API 지원하고 그리고 다양한 활용 분야, 로그 모니터링 분석, 옵저빌리티 같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음, 수평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예. 노드의 수평 확장이라는 게 이제 계속 복사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클러스터와 노드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데이터 노드가 0, 1, 2가 있잖아요. 네, 이제 기존에 있는 서버에서는 이제 서버를 확장하려고 하면은 그 서버를 이제 뭐 가상화가 되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서버를 이제 물리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네.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 노드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 트래픽을 노드를 분산해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수평 확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네, 리플레이, 어디를? 평 확장에 여기를 대해서. 리플레이요? 아, 수평 확장. 예, 수평 확장이라는 게 이 클러스터와 노드 개념을 좀 아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우선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는 DB를 사용할 때는 보통 뭐 마스터 DB를 쓰건 뭐 아니면은 별도로 계정을 받건 그 DB 자체 결국은 직접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엘라스틱서치 같은 경우는 그 마스터 노드가 있고 그 마스터 노드의 레플리카 개념의 데이터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마스터 노드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노드에 이제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좀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분산 및 확장성의 특징입니다. 이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가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 뭐 100메가바이트 뭐 그러려는데 좀 100기가 정도로 잡았을 때 그 테이블 스페이스가 가득 차면 그걸 증설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딸깍으로 데이터 노드에 있는 그 DB로 치면 테이블 스페이스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와 노드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엘라스티서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클러스터는 이제 여러 대 엘라스티서치 노드가 협력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클러스터의 상태를 공유하며 어떤 노드의 요청에 동일한 결과를 변환하고요. 클러스터 이름으로 논리적으로 식별되고 같은 이름의 노드끼리 자동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노드는 이제 클러스터에 속한 단일 엘라스티서치의 인스턴스고요. 또 하나의 서버 혹은 컨테이너가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이제 설정에 따라서 여러 역할을 수행 가능하고요. 노드 수를 늘려서 데이터를 분산 및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게 무조건적인 성능 향상은 아니고 데이터 질이 패턴에 따라서 그 무조건 데이터 노드를 늘린다고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노드 증설이 답이긴 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가 이제 아까 수평 확장에 대한 그 연결된 질문인데, 네. 데이터를 이제 수평 확장돼서 데이터 노드가 이제 여러 개 돼서 이제 요게 장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각 노드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번은 일부 데이터, 2번은 일부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다 노드들이 다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GB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100GB의 데이터를 이건 노드 설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통 이 노드 0번에 100GB 다 넣고 1번에 100GB 다 넣는 식이 아니라 분산해서 서로 중복해서 가지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에서도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 정석에 나오는데 서버를 이제 분할 서버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그 노드가 다운되면은 데이터는 어떻게 복구하나요? 노드가 다운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데이터 노드 0번에 보통 뭐 100GB 중에서 0에서 30GB 많으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0에서 30GB를 이 노드 0번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번이나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은 0에서 15GB, 2번은 15에서 30GB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운된 노드가 있으면은 그걸 복구하는 사이에 1번이랑 2번이 그 0부터 15GB에 대한 질의가 왔을 때 그걸 기존의 0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질의를 해결하고 나중에 노드를 복구한 다음에 그 스냅샷으로 되어 있었던 백업 데이터를 다시 0번에다 복구를 합니다. 중복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중복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서 그 중복 데이터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건 권장하진 않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드의 유형으로 보면은 이제 노드의 유형은 마스터 노드, 데이터 노드, 그리고 코디네이팅 노드, 인제스트 노드, 그 외 노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4개 정도만 다룰 거고요. 이제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의 메타데이터랑 상태 관리를 전담하는 노드입니다. 이 마스터 노드에서 인덱스의 생성 및 삭제, 노드의 추가 및 제거, 샤드 할당 등의 클러스터 수준의 작업이 수행이 되고요.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마스터 엘리자블 노드 중 하나가 선택되고 마스터 노드 장애 시 다른 노드가 그 마스터 노드의 역할을 이제 승계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안정적인 클러스터를 위해서 3개의 전용 마스터 노드를 들어서 그 퀄러티를 유지하는 걸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엘리자블? 얘는 그냥 마스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됐다. 후보로 보시면 되겠다. 마스터 엘리자블은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마스터 노드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후보 중에서 하나가 마스터 노드로 선정이 되면은 다른 노드들은 이제 마스터 엘리자블로 후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마스터 노드가 3개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데 그 3개 그는 마스터 엘리자블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얘는 후보키랑 요일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로. 알겠습니다. 샤드는 나중에 나올 텐데 샤드가 내가 설명을 했나?
샤드와 복제본 여기까지는 가야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나중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노드로 가시면은 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문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덱싱이나 검색 등의 실질적인 데이터 작업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프라이머리 샤드랑 레플리카 샤드를 보유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등 리소스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노드 타입이고요. 그리고 코디네이팅 노드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의 요청이나 라우팅 및 응답 취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된 요청을 적절한 노드의 샤드로 분산하고 각 샤드 결과를 모아서 통합 후 응답 반환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로드 밸런서랑 하는 역할이 비슷합니다. 별도 역할 설정 없이도 모든 노드가 기본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데이터나 마스터 역할이 없는 전용 코디네이팅 온리 노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스 노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처리 전담 노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세긴할 때 인젝스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문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페이지를 추가하는 등의 사전 처리를 수행하는 걸 담당합니다. 대량의 데이터 변환이나 파이프라인 사용 시 전용 인덱스 노드로 부하 분산이 가능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밑에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인덱스 할 때 그 책꽂이 꽂아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은 인덱스와 문서 매핑 개념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문서라고 하는 건 제이슨으로 표현되는 단위 데이터 객체입니다. 얘는 그 RDBS에서 사용하는 객체랑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제품 정보, 로그 한 줄, 게시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인덱스는 이제 여러 문서의 논리적 모음이고요. RDBMS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과 비유가 가능합니다. 특정 주제나 유형의 문서를 묶는 네임스페이스 역할을 하고요. 이제 문서를 세균하려면 인덱스가 당연히 필요하고 인덱스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매핑은 인덱스 내에 있는 문서의 필드 스키마를 정의하는 거고요. 일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스키마릭스하다고 오해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항상 매핑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키마릭스하고 오해된다는 게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디 있냐? 예, 유연한 스키마로 이제 따로 설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데 내부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 다 스키마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동적 매핑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필드가 문서에 등장하면 자동으로 필드를 생성하고 타입을 추론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같은 경우 이렇게 동적 매핑으로 처음 보는 필드가 문서에 등장하면 자동으로 필드를 생성 및 추론하는 매핑 방식이 있고 정적 매핑이라고 해서 인덱스를 생성할 때 사전에 매핑을 미리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뭐 타이틀 같은 경우 이제 텍스트 타입이다, 뭐 레이팅 같은 경우 더블 타입이다 이런 식으로 DBMS에서 흔히 하는 것처럼 스키마를 미리 정의해 놓는 게 정적 매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설계에 따른 세균 및 검색 구조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의 인덱스를 만들어서 모든 자료를 여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 자료별로 이제 인덱스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세균 및 검색을 할 때 어떤 효율의 차이가 나는지. 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일단 넘어갈 거고요. 다음 이제 샤드와 복제본인데 그 전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샤드와 복제본 시작할게요. 네. 네, 우선 샤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분산 및 저장하는 물리적 분할 단위입니다. 네, 루신에 있는 인덱스에 대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샤드란 뭐냐? 하나의 인덱스는 하나 이상의 샤드로 구성이 되고 각 샤드는 인덱스의 전체 데이터의 부분 집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샤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원본, 사본이고요. 문서 세기는 항상 해당 문서가 속한 프라이머리 샤드에서 수행됩니다.
레플리카 샤드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머리 샤드의 복제본으로 고가용성의 확보와 검색 부하 분산 목적입니다. 그래서 레플리카는 항상 자기 프라이머리가 있는 노드와 다른 노드에 할당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백업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에선 각 프라이머리 샤드당 하나의 레플리카가 생성되는데 이 레플리카 수는 설정에 따라서 하나의 프라이머리당 3개, 4개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샤드 계산은 이제 7.x 버전부터는 기본 값은 1개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샤드 같은 경우 생성 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 레플리카 수는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정도. 설계 요령 같은 경우 너무 산업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예시도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샤드 같은 경우 인덱스 데이터를 분산 및 저장하는 물리적 분할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는 건가요? 자료 구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보통 그 RDBMS는 그 비트리로 데이터를 저장하잖아요. 예, 여기도 그 저장하는 어떤 자료 구조 같은 게 없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봤는데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제이슨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긴 한데 자료 구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아, 네. 어려우신가요? 어렵네요, 내용이. 예, 좀 필요한 지식이 많은 개념이긴 해요. 엘라스티서치가. 실질이 오늘 사고 많이 당하네. 얘를 하기 전에 먼저 드라이빙이나 그런 걸 좀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그럼 일단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럼? 이게 그 예, 샤드라는 개념이 이제 물리적 분할 단위라고 했는데 예. 노드랑 어떻게 보면은 역할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샤드랑? 노드랑 샤드는 개념이 다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아유, 그런 개념보다는 샤드는 인덱스, 실제 그 테이블에 그 DBMS, 익숙하신 그 DBMS를 치면은 어떤 테이블에 여러 데이터가 짜라락 있잖아요. 이제 이 샤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DBMS로 설명하기 좀 어렵네. 좀 약간 노드랑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물리적인 개념이고요. 이제 서버를 어떤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관리할 것인지. 그러니까 DBMS를 이제 분리 보관용 DB랑 실제 운영 DB랑 개발 DB랑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DBMS도.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얘네도 노드를 이제 역할에 따라서 마스터 노드, 데이터 노드, 코디네이팅 노드 이런 식으로 DB를 나눈다고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노드는 네. 인덱스는 이제 전체의 어떤 문서에서 그 문서가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이제 DB 테이블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쉽게 이해하려면 테이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샤드는. 샤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테이블의 뭉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노드라는 단위로 묶음과 샤드라는 단위의 묶음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그 감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우선은 감각적으로 이해하셔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기초적인 내용이고, 엘라스서치를 진짜 제대로 쓰기 위한 방법이 이제 이 부분, 데이터 분산 처리 이해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제 데이터의 분산 처리에서 이제 색인 과정 같은 경우에서 색인, 인덱싱이란 문서를 이제 클러스터에 저장하는 과정으로 내부적으로는 인버티드 인덱스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여기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인덱스가 있을 경우에 없으면 인덱스를 생성하고, 인덱스가 있다면 매핑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핑 정보를 생성하고, 매핑 정보가 올바른지를 판단해서 올바르지 않으면 에러나고, 올바를 경우 인버티드 인덱스 만들어서 샤드에 저장하고 레플리카 샤드에 복사한다. 이게 이 전체 과정이 실제 그 인덱싱에 어떤 문서를 추가했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에서 이제 문서 색인 API를 호출할 경우에 클러스터에 있는 하나의 노드가 코디네이터가 돼서 문서 라우팅 과정이 일어나는데, 예, 이렇게 고,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색인이라는 게 결국 네. 그 서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빠르게 서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 책 한 권 있으면 책갈피를 꼽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색인이라는 명령을 내어야지 내가 이제 그 많은 데이터 안에서 색인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렇게 그 감각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쉽게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색인, 예. 내용이 좀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엘라스틱서치가. 네. 그러면은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하는 분야는 어딘가요? 엘라스터치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DBMS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서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ELK 스택으로 해가지고 AWS를 사용하거나 혹은 엘라스틱서치 이제 키바나 같은 경우로 엘라스터치 자체는 그냥 일반 DBMS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엘라스터치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키바나스라고 하는 별도의 툴이 있어서 그걸 통한 시각화 기능이 있고 로그 스태치를 가지고 문서 검색할 때 어떤 버퍼가 튀어가지고 DB가 뻗을 위기라거나 혹은 어떤 형태의 검색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로그 같은 거 남겨가지고 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게 엘라스터치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쇼핑몰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유형의 상품을 어떤 유형의 유저가 많이 검색을 하는지 그런 걸 전부 다 엘라스틱서치에서 키바나랑 로그 스태치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뭐 매출 이런 사이트들이나 그런 데서 활용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색인을 꼽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룹핑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검색 과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검색어 분석할 때 아날라이저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할 때 그 일반적인 그 DB처럼 라이크 검색이나 이퀄 검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텍스트를, 그 검색어를 토크나이징을 해가지고 형태소 단위로 검색어를 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DBMS로 치는 그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해가지고 유사도 검색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날라이저는 그 토크나이징된 지리어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검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아날라이저고, 그래서 검색, 쿼리는 엘라스토치는 지리어에 대한 관련 문서를 찾는 과정으로 인버티드 인덱스, 역세기를 활용해서 고속으로 일치 항목을 검색하는 게 엘라스토치의 그 검색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엘라스토치가 기본적으로 DB보다 검색 자체는 설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쿼리가 들어오면 해당 요청을 받은 노드가 뭐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서 쿼리 라우팅으로 스캐터라고 해서 인덱스에 있는 모든 샷에다가 쿼리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인덱스 검색 같은 경우 모든 샷을 검색하고 뭐 이런 게 있고, 로컬 샷을 검색하는 게 있고, 각 샷들로 이 BM25 결과치랑 같이 해서, 그래서 결국 데이터 분석 처리에서의 엘라스토치에서의 쿼리는 검색을 할 때 그 지리어를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형태소 단위로 지리어를 전부 다 분할해서 그 분할된 지리어를 이제 각 샤드에다 다 뿌리고 거기서 일치하거나 혹은 BM25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얘네만의 그런 유사도 검색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유사도 점수라는 걸 스코어를 매기는데, 그 스코어를 통해서 스코어가 높을수록 더 우선순위의 검색 결과가 돼서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오더바이 문제인 거네요. 약간 점수가 그것도 높을수록 거의, 네, 예, 이 상위 노출된다는 얘기가 이제 결국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렬을 한다는 얘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텍스트 필드랑 키워드 필드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엘라스터치에서 얘도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스키마 구조가 있는데, 그중 문서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텍스트랑 키워드 필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자체를 하나의 토큰으로 인식을 하고, 텍스트는 문장이 있으면은 그 형태소 단위, IM어 보면 I랑 M이랑 어랑 보 이렇게 네 개의 형태소로 분할해서 그걸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텍스트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문 검색용 필드 타입으로 저장 시 토크나이저랑 필터를 통해서 단어 단위로 분해 및 색인되고요. 그래서 키워드 타입 같은 경우는 정밀 매칭으로 분석 없이 문자열 전체를 하나의 키워드로 새긴, 얘는 이퀄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라이크네요. 라이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라이크 같은 경우 이제 I am a boy를 라이크 검색으로 가면은 전체 네. 문서에서 I am a boy 네 개가 다 있는 거를 검색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텍스트 검색 같은 경우 I am boy 어가 없어도 그게 지리어에 일치하면은 들어옵니다. 얘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얘는 이제 아날라이저라고 해가지고 문자 열의 지리어, 이 IM어 보이라고 하는 이게 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걸 텍스트 아날라이저가 이걸 토크나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전부 다 분해를 합니다. 형태소 단위로. 그래서 이 IM어 보이라고 하는 걸 전체를 한꺼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형태소 단위로 다 분할을 해가지고 그걸 모든 샤드에 풀어서 I를 찾고 M을 찾고 어를 찾고 보이를 찾아가지고 이 네 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조합해서 그걸 이제 BM25 알고리즘으로 그 보시냐 정밀도를 따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게 스코어가 올라가서 그게 상위 피드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약간 정확한 인터넷 서핑처럼 정확한 검색이 아니라 그 저건 거잖아요. 유사 검색어가 노출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나온다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클러스터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다들 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엘라스티서치를 통한 검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잠시만요. 헤로쿠다. 아이고, 시작이 터졌다. 헤로쿠. 이가 이제 제가 예전에 했었던 그 노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DB를 이제 엘라스티서치를 썼고, 헤로크에 있는 이 본세이라고 하는 엘라스티서치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게 키가 나 지금 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34,000개 정도의 필드가 있고요. 픽이 더 많나?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개별이 전부 다 테이블 형태로 된 제이슨 형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하나의 얘가 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필드들이 다 있는 거고, 여기서 뭐지냐,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엘라스터치에 보시면은 이게 텍스트랑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네. 브루노라고 치면은 이렇게 브루노에 일치한 애들이 짜라락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전문 검색을 하는 키워드 타입이 아닌 텍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브루노 이 피라모닉 이런 걸 전부 다 안 치고 브루노만 쳐도 거기에 일치하는 애들을 전부 다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히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카테고리 레벨 2에 있는 NM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가 아닌 키워드 필드예요. 그래서 무용으로 치면 이렇게 카테고리 레벨 2 NM이 무용인 애들이 이렇게 짜르륵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만 치면은 안 나옵니다. 반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임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이기 때문에 무색의 발자취에 있는 무만 찾아서 검색을 해왔죠. 세 글자인 카테고리 있을까요? 혹시 드라마? 드라마 네, 있으려나? 드라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없나? 잠시만요. 뭐가 있지? 콘서트? 발레?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있나? 카테고리를 대중음악. 대중음악. 이렇게 짜르륵 나오죠. 카테고리 레벨도 네임도 나오고. 그럼 내장 공개 보시면 네, 대중을 치면 안 나오겠네요, 대중음악이. 예 맞습니다. 대중 치시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3만 건밖에 안 되긴 하는데 검색이 지금 되게 빠른 편이긴 해요. 보통 한 20만 건 정도 있어도 비슷한 속도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예, 인덱싱 구조가 상당히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발레 치시면 네임도 나오고 이게 단순 네임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라고 쳐보시죠. 아까 네. 서울특별시 서울 장소도 있으니까 서울로 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서울 NM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나오고 네.
제목도 나오고. 그래서 E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질문 있으신가요? 뭐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로 골랐나봐요. 근데 그 약간 그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해했어요. 엘라스틱 서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예. 사실 엘라스틱 서치의 핵심 같은 경우는 이게 비주얼라이저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다 검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엘라스틱 서치라는 게 결국 하나의 약간 DBMS와의 별개로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인가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나? 얘는 그 AWS랑 되게 플랫폼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플랫폼으로요? 예.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어가게 네, 되니?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방대할 겁니다, 엘라스틱. 그래서 옵저빌리티를 통해 가지고 뭐 로그 보관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분산 트레이싱으로 엔드 투엔드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서버 사이드 웹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카탈로그 서비스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 노드.js, 자바스크립트, 고, 파이썬, 자바 이런 식으로 각 프레임워크마다 소요 시간이나 그런 걸 다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로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상행위 탐지하는 기능도 있고, 엘라서치는 단순 검색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GenAI를 통해가지고 이제 문서 검색할 때 뭐 인제스트 파이프라인 정의하는 과정 없어도 벡터 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얘가 진짜 검색에 특화된 게 단순 텍스트나 키워드 같은 필드 타입 검색이 아니라 지오메트릭 검색이라고 가지고 어떤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같은 것도 검색할 수 있고요. 3차원 입체 지도 안에서 있는 공간을 이제 좌표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도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했을 때 그게 어느 지표 평면상에 있느냐 지오메트리 검색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엘라스틱 서치 자체가 하나의 그 저장 공간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DB랑 다르게? 예, 알겠습니다. 신기하다. 아이고. 그러면 종료할게요. 네.